안녕하세요. 발표에 앞서서 잠시 제 소개 드리고 발표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는 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자로 좀 살다가 머신러닝을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AI 개발자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 알파고 사건 전에는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쯤 알파고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AI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그때쯤에 2022년 GPT-3가 또 나와서 세상을 또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과 2년 조금 넘은 시기인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 나와서 저도 이제 자체 모델에 관련된 연구 개발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서비스 개발에 좀 집중해서 저희 회사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소개해드릴 그 자료도 그 솔트웨어가 그 아시아 최대의 이제 핸드메이드 쇼핑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스라는 기업에 그 베드락 기반으로 그 LLM 서비스 3가지를 제공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젠다는 그 추천 기술 트렌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형 상품 추천 그리고 오토 자동 테마 생성 그리고 추천 랭킹 순서대로 말씀드린 다음에 최종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이제 유통 쪽 그 리테일 산업에 있어서 사실 변화를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데 조만간 저는 그 챗봇으로 쇼핑할 수 있는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검색 위주로 많이 쇼핑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개인화 중심의 챗봇으로 쇼핑을 해야 사실은 이제 편리한 생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이런 부분이 될 텐데 GPT-3가 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기반으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고객 행동 데이터를 모아서 그 기반으로 추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챗봇 역시 그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그 시나리오 형태로 그 설계를 해서 고객의 이제 질문이라든지 QA부터 시작해서 그 뭐 배송, 주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시나리오형으로 하죠. 근데 굳이 그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자면 고객의 의도 분류 정도만 딥러닝 모델을 써서 시나리오형 챗봇을 감싸서 서비스하는 체계입니다. 현재도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챗봇 쪽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제 LLM 기반의 챗봇 형태로 자유롭게 되려면 그러니까 사실 리테일 산업의 모든 데이터가요. 그러니까 LLM에 쓸 수 있는 벡터 형태로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필요하죠. 중간 과정을 저는 그 벡터화하는 과정 자체의 POC나 그런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을 세그로 나누고 그 세그먼트요. 그러니까 그 세그에 어떻게 상품을 매핑을 해서 추천할 거냐. 이제 고객 세그먼트별 상품 추천이죠. 그리고 그 이제 큐레이션,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그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업무가 어떻게 고객의 상품을 잘 큐레이션을 할 거냐 이건데 큐레이션을 돕는 테마 추천도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모아서 카테고라이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이 전부 그런 기반이에요. 그런 게
벡터화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개인화 챗봇에 관련된 쇼핑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여기에 예제는 이제 잘란도라는 외국의 쇼핑몰의 POC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챗봇 쇼핑을 그 예제로 든 건데 여기에 파티에 갈 그 한 고객이 파티에 갈 그 의상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드레스를 추천해 주죠. 그 드레스를 찍고 여기에 맞는 신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제 하이힐을 대부분 추천했는데 여기 고객은 내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고 또 이제 흙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굽이 낮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추천해서 이제 되는 형태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미래의 모습이겠지만 더 향후에 조금 더 진행되면 지금 음성보호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결합이 되면 차 안에서도 쇼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제미나이나 이제 다른 그 GPT도 마찬가지지만 음성보호를 붙여서 실제 해보면 정말 외국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대화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컨티뉴어스 그 스피치 레커그니션 같은 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쓸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만간 차 안에서 말로서도 쇼핑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 테마 생성을 조금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요. 구현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자체가 그 브랜드 충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할인 중심의 이제 프로모션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즌별, 트렌드별 그리고 그런 테마 기획전이 일어나고 그 소셜 미디어하고 그 라이브 커머스가 결합된 형태로 쇼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요즘 MZ 세대들이 되게 그 이런 부분을 잘하니까 취향에 맞춘 한정판 컬렉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과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유연한 쇼핑 제공도 이제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뭐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겨울 데이트룩 이런 부분을 검색에 바로 올리면 아마 검색이 안 되겠죠. 연관 스타일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겨울 코트를 사고 싶다. 겨울 바지를 사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LLM이 이걸 대체하게 되면 이거는 연관 스타일 검색뿐 아니라 이렇게 특정 시즌이나 그다음에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녹여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큐레이션 자체도 과거에는 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품 데이터 분석하고 테마 생성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력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데이터가 벡터화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동적으로 기획자의 간섭이 없이 생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의 추천 시스템은 콘텐츠 기반의 그리고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 기반의 이제 추천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도메인별로 별도 모델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알고리즘도 따로 다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또 비용도 많이 들죠. 예. 근데 이제 LLM은 그 기조 자체가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도메인을 커버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초점 방식 내용을 보면 그 고객 정보하고 상품 정보를 다 벡터화를 하자. 그리고 LLM을 활용해서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맥락 기반의 추천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 부담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전부 연결해서 개발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발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그 대화형 상품 추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봇 아키텍처인데 그 유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버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EC2 기반의 API 서버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베드락 기반의 LLM에게 이제 전달 콜을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호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실제 펼쳐놓긴 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아키텍처가 돼 있고, 그 LLM과는 이제 LLM은 그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고, 여기에는 뭐 PDF를 로딩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여기다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QCR 같은 것도 전부 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화는 뭘로 할 거냐? 근데 벡터화는 여기는 그 클라우드에 이미 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타이탄을 썼는데, 사실 이 타이탄보다도 더 좋은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픈 소스로 보면 뭐 BG나 뭐 E5 이런 건데요. 사실 여기는 이미 다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이탄을 쓴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BG나 뭐 이런 그 E5 같은 거 쓰려면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구축을 하는 것에도 상당한 공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서치 엔진 쪽은 캔드라나 그 오픈 서치를 써서 사용을 했고, 여기 DB는 뭐 SQL, NoSQL 다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까지 다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다 얘기하시는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데, 데이터 전처리의 그 작업 과정을 보면 필요한 정보와 주요 피처를 추출해서 LLM 모델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해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한다. 이 한 줄로 정말 데이터 엔지니어와 이제 AI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이 한 줄로 치부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 정말 날밤을 샐 정도로 여기에 멤먼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행동 데이터, 그다음에 인터랙션, 유저와 이제 그 상품 간의 인터랙션 데이터, 그다음에 리뷰, 카테고리, 뭐 클릭 대비 구매율,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전처리를 하고 나면 인베딩을 해야 됩니다. 인베딩은 그 LLM에서 잘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타데이터와 컨텐츠로 나누고, 컨텐츠는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후기나 카테고리, 이미지에서 추출한 정보, 이런 것도 그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벡터화를 했으면 이제 레그를 구현해야죠. 레그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레그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생소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레그는. 그러니까 레그는 한마디로 그 벡터화한 걸 어떻게 잘 꺼낼 수 있게 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 인풋이 들어오면 그 유저의 인풋도 벡터화를 합니다. 그 벡터화를 한 것과 그리고 기존의 상품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벡터화해 놓은 것과 얼마나 유사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그 유사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시스템 프롬프트의 정의를 잘 해서 그거를 합친 다음에 적절하게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챗봇을 구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고객이 LLM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앞서서 하다가 그 특별한 선물을 원하시냐라는 질문에 이제 고양이를 위한 선물이라는 굉장히 단답형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이때 LLM은 불친절을 하진 않죠. 고객은 불친절하게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는 있어도, LLM은 고객이 원하는 부분과 그 앞서서 대화한 것을 잘 합쳐서 적절하게 친절한 멘트 플러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는 거죠.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 추천이 뭐 구매 링크나 후기나 추천 포인트, 왜 이걸 추천했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마 생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생성 쪽은 아키텍처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시즌별로 상품 분류를 하고 상품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카테고리화해서 테마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그 시즌 정보하고 상품 정보를 이제 배치 잡을 돌려서 시즌별로 상품을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분류된 상품 정보에서 실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뭐 어떤 부분의 키워드들이 중요한지 주요한 키워드로 탑 랭크를 정해서 그룹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룹핑된 키워드를 가지고 테마 정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아키텍처는 다른 아키텍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뭐 베드락 기반에서 이미 LLM과 그 랭체인, 타이탄 이런 걸 썼고요. 이 보면 상품 정보와 피처 정보가 결국은 그 시전 상품별로 이렇게 그 시즌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이렇게 상위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매핑을 시켜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한 예는 예를 보면 그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포인트가 되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이런 것들이 정보하고 피처만 넣는데 상품 정보와 피처를 넣는데 이제 기획자가 굳이 기획하지 않아도 이런 형용사, 어구 같은 것들을 잘 매핑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프롬프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즘 그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일을 시키냐에 따라 그 퀄리티가 다르죠. 근데 그 단순히 질문하는 부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방법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해외에서도 프롬프팅을 위한 엔지니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디파인돼서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 받을 정도로 굉장히 디파인돼 있는데 여기에 논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할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단계적 지침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출력 형식 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논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부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여기 예제로도 말씀드리면 당신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모델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돼서 특정한 사고 방식과 분석 전문가의 사고 방식과 그 문체를 따르도록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 지침 제공은 검색 키워드를 먼저 분석한 후 상품명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세요. 그러니까 분석 방식 자체를 단계별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출력 형식 지정도 불필요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워드 외에 텍스트는 생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요즘 최근까지도 문제됐던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기할 때 근거와 출처를 대라. 이런 것만 1차적으로 하더라도 출처와 근거가 없으면 모른다고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뿐 아니라 그러니까 출력 형식들도 뭐 제이슨, 뭐 그다음에 엑셀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포맷도 지원이 가능하죠. 그 예제를 든 건데 상품 데이터가 이제 작품명, 검색 키워드, 후기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바가 주어지면 목표가 뭐냐면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눈꽃, 액세서리 세트, 화려한 이런 키워드를 뽑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키워드 생성해 달라고 하면요. 그 프롬프트 A의 이제 기법에 그 눈 결정 액세서리, 뭐 겨울 포인트, 엘사 스타일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줍니다. 겉으로 볼 때 피처가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해서 뭔가에 활용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엘사 스타일이고 어떨 때는 뭐 약간 펌 스타일이나 뭐 약간 공주 스타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이런 일관성을 가지기 위한 프롬프팅 기법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 이제 분석 방식은 복합어는 이렇게 분리해라. 예를 들면 기모 목도리는 기모 목도리 이렇게만 분류하고 그리고 키워드 생성 기준은 물리적 특성은 어떻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떻고 상품 데이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샘플을 줘서 일을 시키면 이런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사실은 이런 거 돌리면서도 좀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단일 스레드로 API를 호출하게 되면 처리 속도도 느리고 비용 부담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량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시스템 부하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병렬 처리도 하고 비동기식 API도 호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배치도 최적화하고 로드 밸런싱 뭐 각각 하나당 전부 다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이 중에 데이터 배치 최적화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시즌별 그 상품 분류
하는 것과 그리고 키워드 추출 작업에서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본 건데, 그러니까 레코드를 이렇게 100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레코드를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생성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배치 병렬 구조로 했을 때 속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돌려보면 알고, 그리고 또 이제 FM 모델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작업은 A라는 모델을 쓰고 어떤 작업은 B라는 모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락의 엔트로픽에서 제공하는 모델 중에 모델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가지만 있습니다. 하이코하고 소넷을 가져왔는데 오퍼스는 좀 비싸서 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이코하고 소넷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작업은 이제 대량으로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을 그 이벤트와 시즌과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그 상품이 하나고 소넷을 돌렸을 때는 그 시즌 자체가 하나가 매핑, 그 이벤트 같은 게 하나밖에 매핑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이코에서는 다양하게 매핑이 됐는데 쓸데없는 것을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매핑을 한다는 거예요. 고객사 평가 결과도 하이코가 좋았고 실제 가성비도 하이코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저렴하거든요. 하이코, 소넷, 오퍼스 이 순서대로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추천 랭킹 쪽 이제 말씀드리면, 그 아키텍처는 상품 분류를 한 다음에 테마 랭킹, 타겟별로 테마 랭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타겟별 테마별로 상품 추천을 하는 그 프로세스인데요. 데이터는 테마 정보와 이제 시즌별로 분류된 상품을 인베딩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고 타겟 정보와 테마 정보를 다시 넣어서 배치를 돌려서 타겟에 맞는 테마를 랭킹을 합니다. 여기 키는 테마 정보가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LLM에서 잘 활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인베딩한 것에 가지고 이제 추천된 상품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테마 리스트가 있고 테마별 상품, 그러니까 분류된 테마가 상품에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걸 알 수 있죠.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 고객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뿐 아니라 이제 결국은 타겟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과 남성 이런 이제 연령대의 그런 인력 연령대의 이제 속성을 지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2가지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각각의 이제 매핑을 해서 결국 추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실시간 업데이트 파이프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추가되고, 그리고 단종되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가격 변동도 심하고, 데이터 변경에 따라서 인베딩 계산도 또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추천 품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 관계형 DB 같이 이제 트랜잭션 기반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카프카나 이제 람다 같은 거를 써서 AWS 람다 같은 거 써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배치 처리를 할 건지 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변경이 됐는데 전체를 다 변경된 건 아니니까 전체 일부만 변경된 거는 중분 업데이트 전략 같은 것들도 세워서 검색과 추천 품질을 유지해야 되겠죠. 실시간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상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벤트 브리치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메시지 자체가 이제 람다를 통해서 파인콘의 벡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저장될 때 이제 API 키는 보안을 위해서 시크릿 매니저 쪽에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키의 접근은 람다에서만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난 다음에 이제 DLQ로 빠져서 다시 리트라이가 되는데 이때 리트라이가 최종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실패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정기적인 구동과 비정기적인 구동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나눠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인 구동이라 하면 시즌 정보, 상품 정보를 분류하고 결국은 나중에 상품 결과 추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비정기적인 구동에서 가져오는 거는 테마를 생성해서 시즌별로 테마를 생성해서 가져오는 거를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그리고 타겟별로 랭킹 자체도 추천 랭킹을 최종적으로 이룰 때 정기적인 구동에다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랩업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스에서 이제 적용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적용하고 오픈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게 이제 기획자의 물론 이제 기획자는 체크는 하겠지만, 기획자가 실제 기획을 하고 원래 상품을 매핑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우선순위는 뭘로 우선순위를 보여줄 건데라고 하는 것도 좀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LLM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단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광고에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먼저 보여줄 거냐,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걸 LLM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에 이루어질 것들은 아직 여기 AWS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캐싱의 기능이 이제 올해 출시될 예정이라서, 이 향후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긴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처리 없이 재빠르게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캐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응답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심지어 10배 이상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추천 서비스 확장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천에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데 도메인에 못 쓰냐, 아닙니다. 그거는 데이터 측면이나 도메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도메인을 알고 그 데이터는 결국은 벡터화돼야 되고, 벡터화된 거를 결국은 LLM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 쓸 수 있고, 결국은 실시간과 이제 개인화, 동적 개인화,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계속 고도화되어서 나가야 될 거고, 이걸 위해서는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부스가 또 마련이 돼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런 챗봇의 이런 쇼핑은 사실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녹여서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일어날 거고, 그거보다 결국은 LLM이 로봇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의 작은 머리 안에 들어가서 SLM의 양자화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결국 네트워크가 없어도 동작하는 그 시대가 되면, 돌아다니는 로봇 한 대는 있어야 AI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기를 갈망해 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